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란에 이벤트 관련 설명과 카드별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내 매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과연 이성들이 보는 내 모습, 내 매력, 내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고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느낌이 오는 카드를 고르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이고요. 맞는 번호를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성향에 제일 가까운 것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번호에 맞는 리딩을 들으시면 되고요.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고 제일 성향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불의 성향 카드로 나는 일할 때는 정열적이며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고 명랑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성급하거나 쉽게 흥분하는 면도 있다. 성격이 급하고 화끈한 면이 있으나 어떤 때는 다혈질적이고 흥분을 잘 한다. 이 조건이 맞는다면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번은 땅의 성향 카드로 나는 포용력도 있고 성실하고 주관이 뚜렷하다. 나의 기분이나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담아두는 편이다. 너무 튀지 않고 무난하게 행동하며 고집과 끈기도 있다. 이 조건이 맞는다면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은 금속의 성향 카드로 나는 맺고 끊는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있으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피부가 좋고 동안으로 보이며 시작한 일은 웬만하면 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편이다. 이 조건이 맞으시면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은 물의 성향 카드로 나는 생각이 많고 정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다. 미혼하거나 가족을 많이 생각하고 인간관계도 욕심이 있어서 주목받는 행동을 하는 편이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어떤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나 불필요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건이 맞으시면 4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번은 나무의 성향 카드로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행동적이고 논쟁을 피하지 않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나 구속받거나 참견받는 일을 싫어합니다. 나의 의견을 되도록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 맞는다면 5번을 선택하세요. 네, 1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족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매우 갖추어 입은 모습이고 화려하죠.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옷을 깔끔하게 갖추어 입는 그런 사람이고 어딜 가든지 입는 옷에 최소한의 신경을 쓰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매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계셔서 명랑하고 활발하든지 아니면 유머나 말솜씨도 좋으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일할 때는 화끈하게 일하시고 결정도 화끈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또 공손하고 또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고 매우 또 화려하지만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 추가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가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백마와 칼을 들고 있는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때로는 또 화끈하고 빠른 성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금방 또 친해질 수도 있고 또 표현을 잘 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니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분위기를 잘 타기에 로맨틱한 그런 모습이 있고요.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매우 집중해서 친근함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꾸밀 때나 이벤트성으로 꾸밀 때나 할 때도 사람들을 매우 매료시키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사회생활이나 연애에도 멋지고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2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상대와 잘 조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마음은 매우 착하고 선하다고 합니다. 쉽게 자신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이렇게 무게감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에게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화려하고 화끈한 모습보다는 좀 절제되고 사람들의 그 중심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추가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귀여운 카드가 나왔네요. 이렇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뽀뽀하려는 모습인데 여자아이가 쑥스러운지 밀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애정 표현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을 화끈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매우 귀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조율과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매우 호감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조용해 보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존재감은 다른 사람들이 찾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사회생활이나 연애도 멋지고 예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2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3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람이 매우 강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거나 아니면 완벽히 처리하는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봤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매우 호감 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거나 뭔가 조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의 카드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무언가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선택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이나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실속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합니다. 그럼 추가 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추가 카드는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로 그 예를 갖추고 절제된 거리에서 교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신사숙녀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호탕한 모습이나 깔끔하게 일하거나 말하는 모습이 매우 호감 가고, 또 사랑을 할 때도 이렇게 매너가 있고 또 보여지는 그런 스타일이나 외모가 이성들은 매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사회생활이나 연애도 멋지고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3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4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법관의 카드처럼 지혜가 있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균형 있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교감을 잘 하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잘 파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카드처럼 정신세계나 내면의 세계가 발달되어서 상대의 마음을 잘 읽기도 하고, 때로는 싸워야 할 때는 말로 지지 않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세계관이 확실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고, 항상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가장 현명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호감이 가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가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가 카드를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의 카드가 있고 인기가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잘 안다고 할까요? 친화력이 좋고 어디에서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기념일을 먼저 챙기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뭐 사진이나 기념품 등 뭐 그런 것도 잘 남기고 또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사회생활이나 연애도 멋지고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4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5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카드처럼 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주변 상황에 잘 동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여왕처럼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매우 멋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웬만한 그런 실패나 좌절,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도 좀 후회하거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점은 좀 배울 점입니다. 항상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잘 흔들리지 않고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법관의 카드처럼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균형 있게 제3자적 그런 관점으로 잘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할 말을 참고 묻어두는 것보다는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 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추가 카드를 보면 이렇게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확실한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과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본인의 그런 철학이나 기준이 확실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술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이성들은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사회생활이나 연애도 멋지고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5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현지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은 이렇게 땅의 성향으로 사주에서는 비옥한 땅으로 비유합니다. 매사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근면성실하고 인내를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허나 자신의 그런 기분이나 생각을 좀 잘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담아두고 잘 터뜨리지 않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좀 서툰 면도 있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요. 주관이 좀 강하신 편이에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카드가 있죠. 그리고 무리들과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카드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비어 있는데 이 무리를 이끄는 카드와 동일한 카드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카드가 동일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비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로 치면은 똑같은 글자가 다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 가지의 그런 동일한 글자들이, 카드들이 이렇게 다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본인이 독립을 일찍 하거나 아니면 장녀이거나 장남이거나 집안의 어떤 그 장녀나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뭐 삶을 살기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무리들을 다 이끌어야 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본인의 삶을 뭔가 남의 도움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고단함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 또한 그만큼 주도적이고 또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잘 모이고 또 이끌어가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허나 이제 좀 지나친 어떤 경쟁심 아니면 뭐 자신의 그런 굳은 의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밀고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과 불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면 지금 현지님이 그 재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재회를 그 사람과 할 수 있다 없다를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 어쨌든 뭔가 남자와 직장으로 인한 좋은 일이 생깁니다. 2020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재회를 한 그 남자일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일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예, 사주에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주의 구조상 이렇게 왼쪽을 보면 남자를 상징하는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무리를 이끄는 이 카드도 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구조로 보면 이 남자 카드가 아예 없거나 했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애증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안 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애매한 구조로 돼버렸어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 2017년까지가 그 남자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이었고, 현재는 대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어떤 매력이 발산되는 그런 대운이에요. 나의 어떤 뭐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나의 끼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산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대운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데 2020년 뭐 내년 초에 뭐 남자와 직업에 관한 일들이 모두 잘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아쉬우거나 뭐 서운한 그런 면이 있더라도 너무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2022년까지의 대우는 남자와 직업적으로 성취를 할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주로 보면 관이 바뀐다고 해서 뭐 남자도 한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업도 한번 바뀔 수 있고 이직하거나 뭐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뭔가 운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려서 결과적으로 더 좋게 변하느냐 아니면 안 좋게 변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대우는 좋게 변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흔들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오는 어떤 기회들을 내가 더 잘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시고 가야 된다.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가셔야 된다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남자와 직업도 한번 이렇게 흔들림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안정을 찾을 테니까요. 너무 뭐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는 마시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현지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스마일리님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스마일리님은 이렇게 큰 땅의 성향의 카드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이 큰 땅은 이렇게 포용력을 갖고 있고 이 카드의 성향만 봤을 땐 큰 땅은 이제 포용력을 갖고 있고 보수적이고 또 마음 먹으면 한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주관이 그렇게 뚜렷한 그런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면에는 좀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민첩하지 못해서 어떤 기회포착 같은 거를 잘 못하고 과거 일에 좀 얽매일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를 보면 이렇게 무리를 이끄는 그런 카드가 있는데 이게 옆에는 또 무리와 혼자 싸우는 카드가 두 장이나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이끌거나 무리와 싸우고 있는 이렇게 카드가 많은 것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뭐 사기나 구설, 싸움 등 그런 괴로움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법관의 카드가 두 장이 있는데요. 이 법관의 카드는 남자와 직업을 상징해요. 근데 이렇게 존재감이 있고 매우 좋습니다. 이 8장의 카드 2장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존재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여기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와 이 카드가 가까이 있거나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이 카드 두 장이 맞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남자와 직장이 항상 어떤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변동이 있고 불안함과 변동이 항상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 구조상 그렇게 이 카드 두 장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되려 내 옆에 보면 이렇게 축제 카드, 이것은 이제 나의 재능이나 끼를 드러내는 카드이므로 어떤 뭐 공무원 같은 상하 구조나 뭐 틀을 갖추어진 그런 조직에서 통제를 받는 것보단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적성에 맞을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 뭐 상사가 뭐 부당한 뭐 말을 하든지 아니면 질책이 있을 경우 그것을 참고 흘려보내거나 아부를 막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스트레스로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주의 남자는 온건히 어떤 존재감은 이렇게 있으나 그것을 내가 취하거나 뭐 덕을 받기가 좀 힘든 구조죠. 이 중간에 가로막힌 것 때문에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의 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허나 현재는 이제 대운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현재가. 그러면 내년이면 대운이 이제 드디어 바뀌는 운이에요. 현재 대운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대운이고 편법으로 뭐 취한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요행으로 얻은 것은 싸움이 날 것이며 뭔가 하던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면 나중에는 잃는 것이 많고 이게 좀 뭔가 마음을 좀 다르게 사용하면은 그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대운이었다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대운이. 하지만 내년이면 이 기운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연도가 돼요. 이렇게 지금 좋지 않았던 대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연도가 되니까 2022년 새해 남자든 직장이든 소식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귀찮아하거나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점점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대운이 이제 내년이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일에 지금은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제 깔끔하게 그냥 올해로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제 계획도 세우시고 바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일리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리아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리아님의 자리는 여기인데요. 사주로 보면 촛불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외유 내강으로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으며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새롭게 만드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나 어떤 기획 그리고 창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촛불처럼 섬세하며 따뜻하고 온화하지만 또 상상력도 많고 순간순간 그런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이제 어둠 속에서 촛불로 이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기를 독점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뭐 인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나의 존재를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것은 그 본인의 사주에 지금 본인에게 도화살이 일신에 몸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매우 그 인생의 중요한 수건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예술 계통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종교인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타고난 그런 신앙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온통 재능을 상징하는 카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빈 공간인데 이게 원래 다 같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사주로 보면 같은 글자가 되겠죠. 이 사주 팔자 중에 네 글자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계통으로 거의 다섯 글자.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재능이 매우 많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허나 이제 이렇게 재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분산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것이 내 몸을 좀 무겁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면도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질문하신 것이 이제 연애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남자는 지금 이 사주에는 남자의 그 존재가 아예 없습니다. 예, 사주에는. 하지만 이 남자는 좀 뭔가 깔끔하고 귀여운 스타일, 이렇게 소년처럼 어떤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할 수가 있는데요. 사주의 남자가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 글자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운이 왔을 때 이 품고 있는 남자를 꺼내준다면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결혼 운은 2023년에 있습니다. 그 운이 바로 2023년에 있어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 이렇게 어머니를 상징하는 카드이면서 또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내가 좀 뒤늦게 공부를 해서 진로를 또 정하려고 하는 것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시기라서 무언가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님의 그 사주는 언론계통, 뭐 방송, 신문, 시인, 작가 등 어떤 그런 분야로 진출하는 구조인데 뭐 지금 제가 뭐 유튜브를 하듯이 분야까지는 제가 정해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버처럼 뭔가 방송, 영상 계통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2023년에 결혼 운이 있고 또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때는 대운이 바뀌면서 환경 또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는 뭔가 그 미래를 위한 공부나 준비를 열심히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리아니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